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세 번째 노트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이 동작하도록 합니다. 객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프로그램 언어로 정의한 틀이 클래스입니다. 이 노트에서 클래스에 대해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과 자바 언어에서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한 문법과 프로그램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래스는 객체의 틀이기 때문에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멤버 변수를 정의해야 하고 객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구현하기 위해 메소드를 정의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예를 통해 클래스를 실제 정의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객체 메소드에 숨겨져 있는 인자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를 선언하고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객체들이 개별적으로 유지하는 멤버 변수가 아닌 해당 클래스 객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스태틱 멤버 변수를 포함하여 스태틱 멤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클래스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객체를 생성하긴 틀입니다. 마치 인트와 같은 새로운 타입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타입은 그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인 도메인과 타입에 적용할 수 있는 연산의 집합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가 유지하는 상태가 도메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객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연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기 전에 이 클래스의 객체가 유지해야 하는 상태가 무엇이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클래스의 객체가 어떤 다른 클래스의 객체와 상호작용해야 하는지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태가 필요하지 알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합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면은 그것을 어떤 자료 구조에 유지할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간단한 전화번호부 같은 경우에도 문자열로 단순히 유지할 수도 있고 전화번호부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해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필요한지 알면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제공해야 되는 기능이 복잡하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고안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기능이 단순할 경우에도 그 기능만 구현한다고 행위의 구현이 완료되는 건 아니고 예외 처리든 강건한 코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메소드가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아내야 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떤 객체들이 필요한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객체들이 필요한지 분석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클래스가 필요한지 분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보통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바로 코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간단한 숙제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바로 컴퓨터를 켜고 코딩부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질수록
그렇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미리 충분한 고민과 분석과 설계를 한 다음에 구현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 분석과 설계를 머릿속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가 구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문서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문서를 분석해서 이 프로그램에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사, 동사 분석이라고 합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그 정의라든지 요구사항 분석된 것들의 문서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명사들은 클래스 또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주로 모델링 되고 등장하는 동사들은 클래스의 메소드로 모델링이 됩니다. 객체 제한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주로 데이터를 클래스로 모델링 하지만 기능도 그 기능의 성격에 따라서 객체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 동사 분석에서 그 명사와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유 명사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객체가 될 것입니다. 철수. 지난 학기에는 학기 과제로 고스톱 그 카드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그 카드 게임에는 화투패에는 비광이라는 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광이라는 어떤 내용은 객체로 모델링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명사는 클래스 또는 멤버 변수로 모델링 됩니다. 학생, 화투패 등은 이제 클래스로 모델링 될 것이고요. 행동 동사, 수강하다, 이수하다, 섞다, 뒤집다 이런 것들은 메소드로 구현이 돼서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모든 동사가 메소드로 모델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 동사 같이 이것은 어떤 종류이다, 어디에 속한다 이런 것들은 어떤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존재 동사, 어떤 종류이다, 속한다 이런 개념들은 상속이나 구체화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구성되어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포함 관계로 객체 간 관계로 모델링 될 수 있습니다. 또 제한하는 동사들,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멤버 변수에 대한 제약일 수 있고 행위에 대한 제약일 수 있습니다. 또 명사, 동사 말고 형용사들도 멤버 변수로 모델링 될 수 있습니다. 노랑 볼 이런 경우에는 그 노란색이 어떤 중요한 요소이면 아니면 화면에 그런 색깔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은 현재 색깔을 유지하는 멤버 변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크게 데이터를 클래스로 객체로 모델링한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고 기능을 클래스로 모델링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클래스로 모델링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종류 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능을 객체로 모델링한 경우가 종류 2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류 3과 종류 4는 자바에서는 클래스로 만들지만 이들은 실제 객체 지향에서 말하는 클래스는 아닙니다.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모든 요소를 다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인자를 받아서 그 인자를 가지고 함수를 구현할 수 있는, 함수의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은 객체 메소드로 모델링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함수로 모델링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객체로 모델링하게 되면은 사용하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함수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함수도 클래스 내에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함수와 객체 메소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객체 메소드라는 것은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를 중심으로 그 객체를 조작하기 위해서 호출하는 메소드입니다. 이런 메소드들은 객체의 생성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일반 함수는 그냥 호출하면 됩니다. 일반 함수와 객체 메소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일반 함수는 스태틱 수식어로 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들은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math.sign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sign은 일반 함수이고 스태틱 함수입니다. sign이라는 함수는 math라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ig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math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math라는 클래스는 메소드는 없고 다 스태틱 메소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유사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같은 종류의 일반 함수들을 모아서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클래스들을 우리는 자바에서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합니다. 스태틱 메소드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math가 대표적인 유틸리티 클래스입니다. 자바 8 이전에는 모든 메소드의 정의는 클래스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바 8 이후에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에도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바 8 이후에는 유틸리티 클래스를 만들기보다는 인터페이스의 그 함수 선언들을 정의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틸리티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이제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객체지향과 거리가 먼 그러한 클래스는 메인 함수만 갖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메인 함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메인 함수는 어떤 클래스든지 추가해서 정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는 하나의 메인 함수만 있어야 되겠고 그 메인을 특정 클래스에 넣는 것이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클래스에 메인을 넣는다. 선생 클래스에 메인을 넣는다. 강아지 클래스의 메인을 정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바에서는 메인 클래스만 갖고 있는 별도 클래스를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도 그렇게 되면 스태틱 함수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메인만 갖고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유틸리티 클래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서 객체지향에서 실제 클래스다운 클래스는 종류 1과 종류 2입니다. 더 중요시하는 클래스들은 아마 종류 1입니다. 우리가 주로 데이터를 클래스로 만드는 것을,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서 사용하는 그 캡슐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클래스입니다. 종류 1은 보통 단일 개념을 나타내는 클래스입니다. 수학적인 개념일 수 있고 개체 또는 유무형의 사물일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입니다. 또 자료 구조와 같은 프로그래밍 개념들도 그 클래스로 정의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들도 객체로 모델링 돼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과거에 대한 기록을 과거에 이미 예전 호출에서 했던 일들을 기억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객체로 모델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C 언어에서 만약 이렇게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해야 된다면은 전역 변수를 쓰거나 static 변수, static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체로 모델링하면 뭐가 좋냐면은 이 객체들을 각각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역 변수와 스태틱 변수를 쓰게 되면은 이 함수에 밀접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면은 서로 간에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체로 모델링 하면은 스윙 토커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문자열을 객체가 유지하고 있고 어디까지 분석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어서 이 문장을 분석하는 이 문장을 분석하는 객체들을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로 만들면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면 좋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은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는 높은 응집성이고 다른 하나는 낮은 결합성입니다. 모듈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모듈은 높은 응집성을 가지고 있고 낮은 결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C 언어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듈이라고 하면은 함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클래스도 하나의 모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를 구성하는 메소드도 같은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도 높은 응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클래스의 각 메소드도 높은 응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높은 응집성이란 하나의 일만, 하나의 책임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체 지향 설계 원리 중에 SRP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일 책임 원리 또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클래스는 수정할 이유가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employee라는 직원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급여를 계산하는 메소드가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에 직원 정보를 저장하는 메소드가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employee 클래스를 수정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됩니까? 두 가지가 됩니다.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어도 employee 클래스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방법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가 바뀌면은 이 역시 수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중에 하나는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더 응집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만약 우리가 이런 employee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핵심 일이 급여 개선이라 그러면 급여 개선 메소드는 여기에 두고 나머지 부가적인 일들은 다른 곳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응집성이 높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는 클래스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클래스 크기가 크다는 것은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클래스의 크기를 볼 때 메소드의 수도 보고 멤버 변수의 수도 볼 수 있는데 멤버 변수의 수가 많은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메소드의 수의 경우에는 수 둘 다 마찬가지지만 개수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성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멤버 변수들의 성격들이 서로 같이 있어야 되는 성격인지, 메소드들도 같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메소드인지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메소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클래스가 잘못 설계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그 클래스 이름이 단순하고 보면 이 클래스의 목적이 뭔지 명확하면은 좋은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클래스 이름 자체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겠다고 보여지는 이름은 보여진다 그러면은 그 클래스는 절대 응집성이 높은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좋은 클래스는 낮은 결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낮은 결합성이라는 것은 이 클래스가 의존하는 다른 클래스의 수가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A라는 클래스가 B, C, D, E에 의존한다는 것은 B와 C와 D와 E 중에 하나를 수정하면 A도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쇄적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클래스가 의존해야 되는 다른 클래스의 수는 최소화시킬수록 좋습니다. 그 개념을 여기서 이제 뒷 슬라이드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만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소드들이 단일 책임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스택에 있는 자료 구조들은 모든 멤버 변수를 다 활용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활용해요. 일부 메소드는 A, B 멤버 변수만 쓰고 얘는 C, D를 쓰면 이 멤버 변수와 이 멤버 변수의 성격은 조금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집성이 안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스택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그 중요한 세 가지 연산이 pick, push, pop이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push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연산이고 pop은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연산입니다. 그리고 pick은 스택을 수정하지 않고 스택 꼭대기에 있는 데이터가 뭔지만 보는 그런 연산인데 이 세 개의 연산은 모두 스택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변수들을 다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스택은 매우 응집성이 높은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클래스는 낮은 결합성을 제공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니,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첫째, 의존하는 클래스의 수가 최소화돼야 좋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의존 관계는 일방향이어야 합니다. A가 B에 의존하면 B는 A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A를 수정했더니 B를 수정해야 되고, 또 B를 수정했더니 다시 또 A를 수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초래합니다. 그래서 의존 관계는 일방향이어야 되고, 이 의존 관계는 또 순환되지 않아야 됩니다. A가 B에 의존하고, B가 C에 의존하고, C가 D에 의존하는데 다시 D가 A에 의존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장 가서, 다음 장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의존하더라도 여기 있듯이 구체적인 클래스보다 상위 타입이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느슨한 연결이 되고, 의존하더라도 강한 연결이 아니라 느슨한 연결이 돼서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클래스가 잘못 선택된 클래스인지 설명해 드리면, 낮은 응집성을 가진 클래스는 잘못 만들어진 클래스입니다. 응집성이 낮은 클래스는 분리해서 응집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클래스로 모델링해서 프로그램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바람직한 클래스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극단으로 보면은 상태도 안 가지고 있고 함수만 하나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행동을 클래스로 모델링한 것은 적절한 클래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 클래스의 객체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에 따라서 종종 우리는 이런 종류의 클래스도 생성을 합니다. 정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행동을만 하는 클래스를, 하나의 행동을 클래스로 모델링 할 경우에 상태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바 8부터는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고 그 함수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만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장 그리고 나중에 함수형 프로그램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래스는 객체의 상태와 행위를 정의하기 위한 틀입니다. 객체의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멤버 변수를 정의해서 나타나게 되겠고, 행위는 함수로 구현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구현한 함수들을 멤버 함수 또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 메소드들은 객체 멤버 변수, 주어진 인자, 내부 지역 변수를 이용해서 구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C에서 생각했던 함수와는 조금 다르죠. C에서의 함수는 전달받은 인자들만 가지고 프로그래밍 합니다.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이 객체 메소드들은 전달받은 인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활용해야 되는 것은 객체의 멤버 변수입니다. 그리고 객체의 멤버 변수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메소드는 객체 메소드로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자바는 이들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정의할 때 각각 멤버 변수와 메소드마다 접근 권한 관련 수식어를 붙여줘야 됩니다. 접근 권한에 대해서 또 캡슐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메소드와 관련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능을 메소드로 정의할지 일반 함수로 정의할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기능이 주어진 인자만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라면 언제든지 일반 함수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인 함수, 수학에 is lowercase, 이거는 주어진 문자가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보는 거예요. 이거는 주어진 인자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고 과거에 이 함수가 소문자를 분석했는지 대문자를 분석했는지는 지금 연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열을 정렬하는 함수도 배열만 인자로 받으면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이런 함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수식해서 유틸리티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에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함수들도 인자 중 복합 타입이 있으면 해당 인자를 중심으로 수행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서 사용한다는 객체에 대한 개념 측면에서는 오히려 객체 메소드로 모델링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의 위치를 찾아주는 메소드, 인덱스 오브라는 메소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인덱스 오브는 이런 식으로 문자열과 문자를 받아서 필요한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함수로 구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워드가 복합 타입이고 클래스로 모델링 될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워드를 중심으로 인덱스 오브를 메소드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인덱스 오브라는 메소드를 문자열에 추가할 건지 아니면 범용 함수로 만들 건지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인덱스 오브가 문자열에서만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클래스 객체들한테 필요한 기능이고 그 기능이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처리된다 그러면 그 함수를 각각의 클래스의 메소드로 정의하는 것보다 나중에 배울 범용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만 일반 함수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코드 중복 측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인자 중 복합 타입이 있으면은 메소드로 구현할지 일반 함수 구현할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인자들이 원시 타입인 경우들에도 그 원시 타입들을 보고 그 원시 타입을 묶어서 어떤 데이터 클래스를 정의할 수는 없는지 살펴보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메소드로 그 클래스의 메소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who, x, y 이렇게 전달을 해서 처리를 해요. 근데 이 x, y는 좌표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 x, y를 포인트라는 클래스로 정의한 다음에 이 함수를 포인트의 메소드로 만들고 이 인자만
전달하는 형태로 메소드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자 중 복합 타입이 꼭 있어야 메소드로 만들지 일반 함수로 만들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들이 원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이 원시 타입들 중을 일부를 묶어 가지고 새로운 타입을 만들 수는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특히 이런 인자들이 여러 개의 메소드에 동일하게 항상 같이 전달된다 그러면 이들을 클래스로 묶고 이 함수들을 이 클래스의 메소드로 추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클래스의 멤버 변수 정의와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객체의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이 됩니다. 특정 객체가 n개 생성이 되면 객체의 멤버 변수도 각 n개씩 생성되어 객체마다 별도로 유지됩니다. 멤버 변수는 보통 private 접근 제어를 가지도록 하여 외부에서 함부로 객체의 상태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멤버 변수의 값은 잘 정의된 public 메소드를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객체 지향에서의 캡슐화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강건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멤버 변수의 수가 너무 많으면 클래스의 응집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멤버 변수가 너무 많을 때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지점은 이들 멤버 변수들을 묶어서 새로운 하나의 정보로 모델링할 수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클래스를 만드는데 사람의 주소 정보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클래스의 주소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도시, 도로명을 등을 유지하는 각 개별적인 멤버 변수를 정의했다 그러면 멤버 변수의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주소를 처리하는 어떤 기능들도 사람 클래스에 정의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클래스의 응집성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멤버 변수들을 보고 그 멤버 변수들이 하나의 새로운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묶일 수 있으면 묶어서 새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멤버들과 관련된 처리들을 그 메소드의 그 클래스에 구현하는 것이 각각의 응집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주소 정보를 유지하고 싶으면은 주소를 추상화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사람 클래스에 하나만 유지하는 것이 응집성을 높이는 방법이고 추상화의 이점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람 주소 정보를 나타내는 어떤 그 주소 정보와 관련해서 어떤 확장이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람 클래스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가 객체 수명 동안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도 검토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상수로 모델링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나는 이유는 변수들이 엉뚱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값을 가지게 됨으로써 프로그램이 오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제어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변하지 않는 데이터는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면은 그 값이 바뀌었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은 그 상수에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단 상수를 올바르게 초기화했다면 그렇죠. 만약 상수를 올바르게 초기화했다 그러면 상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수들 중에 어떤 변수가 잘못된 상태를 가지게 돼서 프로그램이 오동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